여보, 당신이야? 25년 전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쌍둥이 딸들도 버린 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딸들의 결혼식 날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딸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닌 재벌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회장님은 왜 아내가 불렀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이었지요. 60이 넘은 몸이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절반을 넘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작은 세탁소 깨끗이 세탁소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례로 켜지며 작은 공간을 밝혔지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쌍둥이 딸들의 합동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큰딸 서연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작은딸 서윤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지요. 둘은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태수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태수는 커피를 받아들며 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를 빼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그랬지요. 아버지, 결혼식 때 입으실 양복은 준비하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동네 양복점에서 하나 맞췄다. 아버지, 비싸지 않으셨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딸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딸들이 돌아간 후 태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태수와 그의 아내 박미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그리고 갓 돌을 넘긴 쌍둥이 딸들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 속 미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우리 딸들 시집 가는 거 알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답은 없었지요. 그날도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선은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옷 몇 벌이 사라졌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절반이 없어졌지요. 편지도 쪽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선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태수는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당시 4살이었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윤도 큰 눈망울로 태수를 바라봤지요. 태수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 응.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돌아오실 수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어린 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연과 서윤은 울었습니다. 태수도 함께 울었지요. 그날 이후 태수는 혼자서 두 딸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의 옷을 빨고, 다리고, 포장하는 일을 반복했지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딸들의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재워야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태수는 참았습니다. 딸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지요. 아빠. 애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래.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건 정말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학대한 거예요? 서윤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빠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엄마는 가신 거예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몇 년 동안 딸들은 태수를 원망했습니다. 차갑게 대했고 말을 아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에야 딸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시절의 상처는 태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딸들은 성인이 되어 이해했고 태수를 다시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태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미선이가 떠나지 않았을까? 일주일 전 태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단서를 세탁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딸들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태수는 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말하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동네 양복점에서 맞춘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낡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하지만 태수는 괜찮았습니다. 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세탁소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태수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이, 당신도 딸들 결혼식을 보고 있겠지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태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걸어갈 길이었지요. 하지만 태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강남 특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태수는 호텔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과 화려한 조명이 그를 압도했지요.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입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동네 양복점에서 30만 원에 맞춘 옷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 입었지만 다른 하객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지요. 괜찮아. 오늘은 딸들의 날이니까. 태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자신은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당당하게 있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는 김서영 김서윤 결혼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서연과 서윤이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두 딸은 천사 같았지요. 태수는 말없이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시려고 하세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가 너무 예뻐서. 서연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지요.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 있으면 돼. 결혼식 시작까지는 30분이 남았습니다. 태수는 혼주석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지요. 긴장된 탓인지 속이 불편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요.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25년 전 미선이가 쌍둥이 딸들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태수도 함께 불렀었지요. 딸들이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서요. 설마. 태수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빨간 비상구 표시 아래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계단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품위가 느껴졌지요. 그 여자가 작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이가 아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지요. 하지만 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눈빛.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바라봤지요. 태수는 비상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서연과 서윤이 입장했습니다. 태수는 혼주석에 앉아 딸들을 바라봤지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자꾸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 여자는 어디 갔을까?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신부 입장, 서약, 반지 교환. 모든 순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수는 웨딩홀 뒤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맨 뒤 기둥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지요. 아까 비상구에서 만난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신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신랑 신부가 퇴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식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잠깐 화장실 좀. 식사는 같이 하셔야죠. 그래, 금방 올게. 태수는 서둘러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여자는 이미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뒤를 쫓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여자는 호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혔습니다. 태수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빠졌지요. 여자는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태수는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자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여자를 바라봤지요. 가까이서 본 얼굴은 확실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이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자의 오른쪽 귀를 봤습니다.
귓불에 작은 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피어싱 자국이었지요. 25년 전 미선이와 함께 뚫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당신입니까? 여자는 태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당황한 빛이 스쳤지요.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이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저는 한정아입니다. 한일 그룹 회장이고요. 여자는 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는 차에 올라탔지요. 차가 떠났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귓불에 피어싱 자국, 그 자장가, 그리고 딸들을 향한 눈물. 모든 것이 미선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정아라고 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고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선일 거라고.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지요. 한정아라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낯선 목소리, 하지만 오른쪽 귓불의 피어싱 자국은 분명했습니다. 미선이가 맞아. 틀림없어. 태수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지요. 25년 전 미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수는 미선의 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른쪽 귓불 정확히 같은 위치에 피어싱이 있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맞아.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휴대폰으로 한정아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일그룹 한정아 회장, 업계 최초 여성 총수 한정아 3년 만에 그룹 매출 2배 성장 자수성가 신하 한정아 회장의 성공 스토리.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선 한정아, 해외 투자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아. 태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다릅니다. 성형수술을 한 것이 틀림없었지요. 하지만 눈매, 손의 모양, 서 있는 자세까지 미선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고.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당시 미선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니네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요. 미선은 수줍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요. 태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미선을 사랑했으니까요. 결혼식도 조촐했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안 됐지요. 신혼집은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태수는 세탁소에서 일했고 미선은 집에서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 재벌가 딸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왜 가난하게 살았던 거야? 그리고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떠난 거지? 내가 가난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은 미선을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딸들을 재우며 미선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미선은 어땠을까요? 재벌 회장이 되어 호화롭게 살면서 자신과 딸들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을까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딸들이 세탁소에 들렀던 것이지요. 서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부터 계속 멍하니 계세요. 태수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떨렸지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결혼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서연이 태수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결혼식에 한정아라는 사람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오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한정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지요. 그 여자가 정말 미선인지, 그리고 왜 25년 동안 떠나 있었는지. 태수는 인터넷으로 한일그룹 본사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세탁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한일그룹 본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로비는 미술관처럼 넓었지요. 태수는 정장을 입고 갔지만 여전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정아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태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입니다. 꼭 배워야 해요.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태수가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이분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예약도 없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저는 최혜진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고요. 혜진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장님과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이요? 혜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회장님께 개인적인 일로 찾아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거나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은 손을 들어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 2명이 태수의 팔을 잡았지요. 저는 한정아 회장의 남편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25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에요. 제 아내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태수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태수를 바라보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빌딩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인도에 내동댕이 쳐진 태수는 넘어지며 손바닥을 찧었지요. 피가 났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보안 요원이 경고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쓰렸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 미선이가 있었습니다. 한정아라는 이름으로 재벌 회장이 되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왜 모른 척하는 거야?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왜 피가 났어요?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 이거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조심하세요, 아버지. 나이 드시면 다치기 쉬우니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가 살아계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밤이 깊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휴대폰으로 한정아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아, 정말 당신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선이라는 것을. 문제는 미선이도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미선과 함께 별을 보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태수 씨, 저 별 보이세요? 저기 제일 밝은 별이요. 응, 보여. 우리 죽어서도 저 별처럼 함께 있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미선은 태수 곁에 없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한일그룹 빌딩 앞을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로비에서 쫓겨났지요. 보안 요원들은 태수를 보자마자 가로막았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태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과 서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했지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밤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서윤이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나도 그런 느낌이야.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한정아라는 이름이 있었지요. 한정아? 그 재벌 회장? 왜 아버지가 그 사람을 검색하시는 거지? 자매는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으로 한정아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정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엄마랑 비슷한데? 물론 얼굴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매, 미소 짓는 방식, 손의 모양까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서연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 사람 좀 봐. 서윤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지요. 언니, 이 사람 우리 엄마 사진이랑 비교해 볼까? 두 자매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정아 회장의 사무실. 혜진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태수라는 남자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정아는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수. 네. 자신이 회장님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지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혜진이 물러나려는데 한정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던가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60대 초반 초라한 정장을 입고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나가고 한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태수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일그룹 부회장실. 박민우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감시해. 그 남자가 누나한테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고. 민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범죄를 누나가 뒤집어 쓰고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민우는 회사에 남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누나가 돌아와 회장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이 되어야 했는데 누나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남편까지 나타났어? 민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태수가 한정아와 다시 만난다면 과거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범죄도 밝혀지겠지요. 그럴 순 없어. 민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다음 날 저녁 태수는 세탁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세탁소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내렸지요. 태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김태수 씨죠? 선두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는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곤란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한정아 회장님 말입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들은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뒤로 물러났지만 남자들이 문을 닫아버렸지요. 당신이 계속 회장님을 괴롭히면 딸들의 결혼 생활도 평탄치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서연, 김서윤. 이제 막 결혼했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겠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딸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당신이 물러나면 되잖아요. 남자 중 한 명이 태수를 밀쳤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등을 세게 부딪혔지요. 이게 경고입니다. 다음엔 더 세게 나갈 거예요. 남자들은 웃으며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태수는 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지요. 내 딸들을 건드리겠다고. 태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서연과 서윤이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왜 이래요? 서윤이 태수를 일으켰습니다. 태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진 거야.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때린 거죠?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타박상과 염좌뿐이었지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태수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지요. 서연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한정아 회장을 만나러 가자. 왜? 아버지가 그 사람 때문에 다친 것 같아. 그리고 서연은 엄마의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엄마일 수도 있어.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두 자매는 한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미선아,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받았지요. 김태수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경고했죠? 이제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딸들이 다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일그룹 본사 로비. 서연과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한정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이. 저희는 김서연, 김서윤입니다. 서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정아 회장님이 저희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멈췄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긴장한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혜진이 앞장서서 걸었고 두 자매는 그 뒤를 따랐지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정아가 앉아 있었지요. 앉으세요. 한정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뒤돌아선 채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결혼식에 오셨죠? 한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뒤편에서 보셨어요. 저희를 보면서 우셨고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세요? 한정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지요. 한정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을 찾아왔다가 폭행당하셨어요. 회장님 때문에. 한정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를 때리게 한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아는 책상으로 걸어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혜진 씨, 당장 들어와요. 잠시 후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 마요. 누가 지시했어요?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정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민우 부회장이죠? 혜진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한정아는 혜진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미안해요. 한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태수 씨가 다쳤다는 것을.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니세요? 한정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발. 저는. 한정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젊은 미선이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서윤은 사진을 한정아에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눈, 코, 입. 모든 게 비슷해요. 한정아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서연아, 서윤아. 한정아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서연과 서윤이 한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정아는 딸들을 안고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왜 떠나신 거예요? 왜 우릴 버리신 거예요? 서윤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한정아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들도 옆에 앉았지요. 한정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우리 집안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 비자금 횡령 사건이었지. 한정아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실제 범인은 내 남동생 민우였어. 하지만 아버지가
너희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했어. 왜요? 아들은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니까. 딸은 이미 시집 갔으니 괜찮다고. 한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거부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협박했지. 거부하면 태수 씨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고. 한정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너희와 태수 씨를 지키려면 내가 떠나야 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편지를 남기면 태수 씨가 나를 찾으려 할 거고, 그러면 위험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 한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외로 도피해서 7년을 숨어 살았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돌아왔지만 이미 너희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 서윤이 한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계속 숨으신 거예요? 어떻게 말해? 25년 동안 너희를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릴 지키려고 떠나신 거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한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쁜 엄마야. 너희가 힘들 때 곁에 없었어. 어머니. 세 사람은 다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삼촌? 박민우가 아버지를 다치게 한 거예요? 한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민우는 태수 씨가 나타나면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게. 한정아는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지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힐 거야. 다음 날 태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한일그룹 한정아 회장, 긴급 기자회견 예고. 태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과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두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서연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세요. 태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한정아 회장님이. 우리 엄마예요. 서윤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다 들었어요. 서연이 한정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미선이가 우릴 지키려고. 아버지, 엄마를 만나러 가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25년 만에. 같은 시각 한정아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러지 마. 비켜, 박민우. 과거를 들추면 회사가 망해. 한정아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이야. 그리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한정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안녕하십니까? 한일그룹 한정아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저는 2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정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일그룹에서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도피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정아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뒤에 민우가 서 있었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 남동생 박민우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한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 남편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정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간 4살이 된 쌍둥이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으려 하면 위험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한정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7년 동안 해외에 숨어 살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제 가족은 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정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한정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제 딸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한정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25년 만에 본 딸들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한정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을 떠나 있었던 저를 용서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서윤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지요. 한정아는 태수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 마이크가 한정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수는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한정아와 눈이 마주쳤지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선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아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수 앞에 섰지요. 미안해요. 태수 씨. 정말 미안해요. 한정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요. 태수가 한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25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릴 지키려고 떠난 거잖아요. 태수는 한정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왜 떠났는지. 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과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윤이 한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함께 안았지요. 태수도 3사람을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4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회견장 뒤편에서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민우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민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따라갔지요. 한정아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4사람은 한정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졌지요. 엄마,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아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생각했어. 매일 매 순간. 우릴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 25년 동안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한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용기가 없었어요. 너희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태수 씨가 날 미워할까봐. 우린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해해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한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정아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병이요? 서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위암이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 아버지.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딸들 결혼식이 있어서 망치고 싶지 않았어. 한정아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를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한정아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꼭 치료해 드릴게요. 태수는 한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한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한정아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윤이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약속할게. 한정아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영원히 함께 있을게. 그날 밤 뉴스는 한정아의 기자회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일그룹 한정아 회장, 25년 만에 가족과 재회 감동의 눈물. 한정아 회장의 숨겨진 과거 박민우 부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하지만 네 사람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지요.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한정아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서울 최고의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정아가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지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태수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돼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실에는 한정아와 쌍둥이 딸들이 함께 있었지요. 다행이다. 한정아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네 가족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정아는 회사 일을 줄이고 병원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서연과 서윤도 자주 찾아왔지요. 엄마, 아빠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서윤이 졸랐습니다. 한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듣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요. 한정아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재벌가 딸이었지만 그게 싫었어. 모든 게 정해진 삶이 답답했거든.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다 아버지를 만났지. 어디서 만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엄청 왔는데 엄마가 우산이 없었거든. 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주셨어. 한정아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지.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조심해서 가세요. 태수도 웃었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너무 예뻤어.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랑 수줍은 미소가. 아버지, 민망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정류장에서 만났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 시간에 나갔거든.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어머, 엄마도 그랬어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사랑에 빠졌으니까. 한정아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태수가 웃으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어. 진심으로 엄마를 아껴줬지. 한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했어. 재벌가를 떠나서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 딸들은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친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의 남동생, 너희 외삼촌 민우가 사고를 쳤어.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응. 외할아버지가 협박했어. 태수 씨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너희와 태수 씨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떠났어. 서연이 한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태수도 한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25년 늦었지만. 한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날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한편 박민우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면회실에 한정아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한정아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민우야?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아버지한테, 회사한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누나가 나타나서 회장이 됐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한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태수 씨를 다치게 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어. 내 범죄가 밝혀질까봐. 민우야, 넌 25년 전에도 지금도 잘못을 반복했어. 한정아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죗값을 치러.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야.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태수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한정아와 딸들이 함께 병원 로비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훨씬 건강해 보였지요. 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세탁소로 돌아가야지. 일도 해야 하고. 태수 씨. 한정아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집에? 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서연과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같이 사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세탁소 주인이고 당신은 재벌 회장인데 그게 뭐 중요해요? 한정아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한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이제 함께 살아요. 남은 시간 함께 보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정아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태수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압도됐습니다. 세탁소보다 훨씬 큰 거실, 넓은 정원,
화려한 인테리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해요. 한정아는 태수의 손을 잡고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여긴 우리 방이에요. 함께 쓸 거예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함께? 당연하죠. 우린 부부잖아요. 한정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정아가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과 서윤도 도왔지요. 엄마 요리 잘하시네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배웠어. 한정아는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아버지, 왜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25년 동안 혼자였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한정아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어요. 영원히.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노래 불러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노래? 자장가요. 어렸을 때 불러주셨던 거요. 한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25년 만에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엄마에게 기대어 노래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한정아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요. 태수 씨. 응. 25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한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당신만 생각했어.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미안할 것 없어요. 태수는 한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한정아는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함께 행복하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태수의 삶이었지요. 아침 6시, 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 한정아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한정아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태수가 말했습니다. 한정아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밀었지요. 습관이에요. 당신도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한정아가 물었습니다. 세탁소에 들러야지. 후배한테 맡겼는데 확인도 해야 하고. 태수는 세탁소를 완전히 접지 않았습니다. 후배에게 운영을 맡기고 가끔 들러서 도왔지요. 저도 같이 갈게요. 한정아가 말했습니다. 세탁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태수와 한정아가 들어서자 후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사모님이라니. 어색하네. 한정아가 웃었습니다. 세탁소 안을 둘러보며 한정아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25년을 버텼구나. 힘들었지만 딸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태수는 낡은 다리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다리미로 얼마나 많은 옷을 다렸는지 몰라. 한정아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제가 있잖아요.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내 삶이니까.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아.
한정아는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날 다시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점심때가 됐습니다. 서연과 서윤이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사위들도 함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으러 왔어요. 6명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한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지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괜찮으세요? 한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했어. 이제 좀 안정됐어. 민우가 구속된 후 한일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아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넘겼지요. 아버지는 건강은 어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기 검진도 받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잘 회복됐다고 하셔. 태수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6명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지요. 예쁘다. 한정아가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걸 놓쳤구나. 태수가 한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보면 돼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정아는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봐요. 저녁이 됐습니다. 6명은 한정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정아와 딸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지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정아가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사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소리를 들었지요. 이게 행복이구나. 태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어요. 한정아가 말했습니다. 잠깐. 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 나는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힘들었고 외로웠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한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돌아왔어요. 미선이도 행복도.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내 곁에 있어줘서. 서연과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행복한 눈물만 흘려야지. 태수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정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네. 자장가요. 서윤이 손뼉을 쳤습니다. 한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25년 전 어린 딸들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딸들, 그리고 사위들까지 함께 듣는 노래였지요. 노래가 끝나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아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당신도 부르던 노래잖아요. 같이 불러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25년 만에 함께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들과 사위들이 돌아가고 태수와 한정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예쁘다. 한정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별이 예뻤지. 태수가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당연하지. 모든 걸 기억해요.
한정아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한 가지 약속해줘요. 뭔데요?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태수는 한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해. 이제 당신을 놓지 않을게. 한정아는 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해요, 태수 씨. 2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도 사랑해, 미선아. 영원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고통과 그리움, 용서와 이해를 거쳐 더욱 단단해진 사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문 앞에 낡은 간판이 있었습니다. 깨끗이 세탁소. 25년 동안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간판을 바라보다가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잠시 행복하러 갑니다. 곧 돌아올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정아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갈까요? 한정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한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세탁소 문 앞에 메모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잠시 행복하러 갑니다.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